안녕하세요. 가치커피입니다. 저희 오늘 게스트 론트커피 최락준 팀장님이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론트커피의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최학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할 주제는 뭐냐, 좀 로스팅에 관련한 사람을 게스트로 해서 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를 물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된 인연이죠? 저희가 11월 달에 있었던 코엑스 카페쇼에서 네, 이제 맞아요.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 원두 이제 상담 받으시고 교육장에서 저희 거 이제 쓰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촬영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카페쇼에서 원두 부스 이제 샘플을 되게 다양하게 먹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고 맛있어서 저희 교육장에서도 이제 저희 수업할 때 원두를 주로 쓰고 있고 현재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원두들이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볼 겸 여기 방문을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제가 미리 또 질문지를 드려서 총 9개 정도의 이제 질문과 답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샘플 받을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론트커피에서는 샘플을 받아보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네. 뭐 보통 업체들마다 조금 디테일한 뭐 접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저희 이제 공식 이메일로 이제 샘플 요청 관련해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비슷하지만 채널은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에 DM을 주시면은 네, 담당 매니저 연결해가지고 상담 후에 이제 샘플을 발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매 사업자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확인만 되시면은 저희가 200g씩 이제 택배로 샘플을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방문 샘플링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러면 방문 샘플링하고 그런 200g 소량 택배로 받는 것 중에 좀 빈도가 뭐가 더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한국인들의 특성상 200g 샘플을 택배로 받기를 많이 원하시기는 하세요. 많이 좀 근데 샤이 하셔서. 네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g이라면은 좀 양도 너무 소량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맛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구현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뭐 가급적이면은 이제 방문해서 샘플링을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그라인더랑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블렌드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샘플링 도와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샘플하는 방법에서 200g을 받아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세팅을 잡아주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 방법을 더 권장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샤이하더라도. 네네, 샤이하더라도 그 커피의 맛을 좀 제대로 알고 먹어보는 게 나중에 이제 영업하시면서 쓸 때에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샘플링을 했을 때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먹어봤지만 실제로 받았을 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방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방문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주세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네. 원두를 로스팅 후 숙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필요하며 또 얼마큼 해야 좋을까요? 뭐 이 질문은 저희가 실제로 거래처 이제 파트너 사이에서 많이 받기도 하고, 제가 이제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가불론박이 항상 있었던 이야기예요. 표현을 정정하자면 네. 숙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디게싱, 그냥 가스가 빠지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고객님들이 말하는 그 숙성이라는 게 아마 시간이 지났더니 뭐 커피가 뭔가 더 맛있는 것 네네. 같아, 추출이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이제 디게싱 기간, 뭐 인터벌 기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요것도 뭐 되게 이야기가 아직 많고 지금도 뭐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추측하고 있는 바로는 커피 안에는 이제 로스팅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추출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떨어질 때 어떨 때에는 되게 그냥 액체같이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뭔가 쫀득하게 되게 찐득한 액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찐득한 액체라고 느껴지는 그 가스층이 이제 크레마라는 부분인데 그 네. 크레마가 생성될 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크레마가 되게 두껍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에스프레소 부피가 평소에는 네. 한 50ml 눈금에 딱 맞았는데 오늘따라 되게 70ml 막 네.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막 달고나처럼. 맞아요. 이제 그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도대체 뭐가 안 좋냐? 커피는 이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랑 뜨거운 물이 만나서 이제 정전기 인력으로 인해서 커피 안에 있는 성분을 물이 이제 땡기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추출의 뭐 기본적인 간단한 원리인데 네. 이때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이 그 가운데에서 그 정전기 인력의 힘을 방해해요. 그래서 추출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가스가 많을 때 추출을 해보면 뭔가 커피가 조금 밋밋하고 조금 떨떠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커피 추출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뭐 해결하려고 뭐 분쇄도도 얇게 하고 맞아요. 도직량도 줄여도 보고 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디게싱을 충분히 가져간 뒤에 추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다르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숙성 기간, 디게싱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떤 업체는 뭐 바로 쓰셔도 된다. 혹은 어떤 업체는 저희는 뭐 일주일, 뭐 어디는 뭐 한 열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론트커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블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5일 정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요즘처럼 되게 추운 겨울철에는 그래도 한 7일 정도까지는 더 가스를 빼고 사용하시는 걸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계절에 따라서 확실히 제가 실제 바리스타인 제가 써봐도 겨울에 좀 더 많은 디게싱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내가 네. 이제 1kg를 받았을 때 이 원두의 소비 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여름과 겨울 이럴 때. 네,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또 이산화탄소 때문이기도 해요. 이산화탄소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추출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하신 원두 보관의 개념에서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원두 안에서 머금고 있으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기 성분들이 못 나가게끔 같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낮고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방출이 되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더 빨리 빠져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용기간이 조금 줄어들고 겨울에는 사용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원두는 디게싱 기간이 꼭 필요하다. 네. 네. 그렇고 2번을 했습니다. 네. 이거 엄청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제 해줄 말이 너무 많아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카페에서 로스팅을 직접 하는 곳도 있던데 로스팅을 직접 해야 하나요? 1인 소규모 샵도 다 포함해서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저도 이제 반대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 로스팅을 하고 싶다면 왜 하고 싶은지가 좀 맞아요. 중요한 것 그거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네네. 이유가 정말 맞아요.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정말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 내가 볶아야 더 싸지 않을까? 원가 절감인 이유가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보통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원두 구매하는 가격이랑 생두 구매하는 가격이 정말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생두를 사서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하는 게 원가가 좀 더 낮춰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달라요. 로스팅을 직접 하시려면 이제 뭐 저희 뒤에 보이는 저런 로스터기도 구매해야 되고 사야 됩니다. 네, 사야 되고 또 로스터기를 보관해둘 공간도 더 필요해지고 맞아요. 만약에 카페라고 하면은 저 공간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좌석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또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로스팅에 투자하는 시간 무시 못해요. 이거 시간은 네. 진짜 무시 못해요. 네. 그럼 투자하는 시간에 또 포함되는 거는 로스팅에 숙달되기까지의 또 시간 스킬, 연마, 배움, 맞아요.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이게- 콩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버려지는 콩들, 네. 나의 엿새는 콩들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단순히 내가 원가 절감을 목표로 했을 때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막 싱글빈이나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어떤 나만의 자기 만족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기 만족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블렌드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로스팅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요즘에는 되게 좋은 샘플 로스터기가 많아요. 뭐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의 샘플 로스터기가 많아서 뭐 그 정도는 뭐 본인이 이제 작게 싱글빈 같은 경우는 로스팅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싱글빈으로 내가 샘플 로스팅을 해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핸드드립 이런 거를 그쵸. 판매를 해도 네, 된다. 그쵸. 이 정도는. 네네. 네. 근데 이제 블렌드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말한 이유들을 다 생각을 하면 거기에 되는 투자 비용과 설비 그리고 공간을 뺏기면서 예상되는 이제 매출 감소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은 콩을 볶으려면 내가 볶고 있으면 누군가가 또 아르바이트생이 또 장사를 맞아요. 하거나 직원분이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는 저도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나의 목표가 저희도 나중에 목표는 이렇게 로스팅해서 원두를 납품하는 그런 로스터리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작게 연습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도전해 보시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원가 절감이라든지 뭔가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 원가 절감보다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 생두를 떼우는 것 자체가 1인 샵은 맞아요.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맞아요. 싸지 않을 거예요. 네.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같은 비슷한 콩, 똑같은 콩을 일정량 이상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구매해서 보관하기도 어렵죠 아무래도. 맞아. 그래서 원가 절감이면 비추 이제 이런 로스터 쪽에 내가 큰 뜻이 있으면 연습하는 용으로는 추천.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꿈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넣은 질문이에요. 네. 원두도 유행을 타나요? 원두도 유행을 타고는 해요. 패션처럼 돌고 있는데 블렌드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큰 유행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 최근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욱더 높은 퀄리티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핸드드립 커피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클래식하고 되게 플로럴하거나 되게 이제 맞아. 과일 같은 뉘앙스가 선명한 그런 커피들이 유행을 했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을 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발효 공정이 들어가 있는 뭐 무산소 발효나 네. 무슨 CM 발효 그리고 이제 뭐 맞아. 가양 커피, 인퓨즈 커피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무산소 발효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카페쇼에서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줄이 되게 길어서 기다리다가 먹진 못했는데 일단 그 사람들도 신기해서 다 줄을 서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커피 하는 사람들 말고도 보통 일반인들도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산소 발효라든지 뭐 인퓨즈, 가양 커피 같은 경우에는 탑노트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커피는 뭐 복숭아 향이 되게 선명합니다. 포도 향이 되게 선명해요라고 했을 때 그 향이 누가 봐도 포도고 누가 봐도 복숭아라고 느낄 정도로 주스처럼. 네, 정말 선명하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한테도 가끔 한 번씩 소개해 드리면은 다 공감을 하세요.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맛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업계에서도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장들도 보면은 그런 프로세싱을 안 하던 농장들도 요즘에는 하나씩 다 이렇게 시도하면서 조금씩 라인업을 추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또 이제 그런 가양이나 인퓨즈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천천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해요. 커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강한 플레이버의 커피를 계속 먹다 보니까 많이 물리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그 한 잔을 다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모금 마실 땐 되게 맛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에 느꼈던 되게 클래식하고 깨끗한 그런 커피들도 먹고 싶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커피를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클래식하고 되게 품질 높은 깨끗한 커피를 찾기가 요즘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도 저도 어릴 때는 예전에는 막 카페 가면은 캐러멜 마끼아또, 막 카페 모카 이런 거만 그쵸. 먹었었는데 돌고 돌아서 지금은 네, 겨울인 지금도 얼주가인 아이스 것처럼 네. 결국에 돌고 돌아 클래식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5번째는 이제 좀 머신에 대해서도 같이 머신과 커피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려고 네. 하는데 커피 머신에 따라 커피 맛이 많이 달라지나요? 꼭 좋은 커피 머신만이 정답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커피 머신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조금 표현을 정정하자면은 달라진다기보다는 이 커피 맛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좋은 커피 머신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사람이 그 머신을 구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 업체들 이제 상담을 가거나 저희가 이제 방문 테스트, 샘플링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머신들을 많이 다뤄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질문에 나온 것처럼 엄청 비싼 고가의 하이엔드 머신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급형 머신까지 네. 다 다뤄보면서 느낀 게 이 머신에 따라서 커피가 표현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세팅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좋다 아니다 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렵고 좀 근본적으로 그 머신이 가지고 있는 모터 펌프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리고 머신에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 초당 몇 미리씩 나오냐 요 이제 유량에 따라서 커피 맛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나눠보면은 우리가 되게 많이 쓰지만 조금 비싼 라마르초코라는 머신이 있어요. 조금 많이 비싼. 네, 라마르초코라는 회사의 머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하면은 알아보시는 그런 기계 중에 조금 하이엔드라고 하면 보통 라마르초코를 많이 쓰세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라마르초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모터펌프 되게 튼튼하고 보일러 되게 튼튼하고 외관 되게 클래식한 이쁘죠? 느낌도 네.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유량이 많아요. 초당 나오는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머신이냐면 흔히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시메라는 머신. 네. 네, 그 머신이 또 약간 반대편에 있어요. 뭐 시메나, 뭐 회마, 261, 뭐 주빌레 이런 머신들이 되게 비슷하고 반대가 라마르초코. 이게 이제 유량도 다르고 압력이 올라가는 이 속도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맛들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라마르초코처럼 모터펌프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되게 빨리 치솟고 유량이 많이 나오는 머신들은 제가 이제 뭐 경험적으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커피 캐릭터가 되게 선명하고 좀 세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쇄도가 뭐 두 개로 아까 그 두 개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굵게 가고 추출량도 조금 더 적어지는 느낌인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시메나 페마 같은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유량도 조금 적은 편이고 그 모터가 이제 돌아가면서 압력이 우리가 말하는 그 9바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피크를 찍거든요. 라마르초코는 반대로 이렇게 확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량도 적고 압력이 천천히 걸리는 머신은 제가 이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좀 커피가 좀 부드럽게 추출이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추출량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분쇄도도 조금 더 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더 좋은 머신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네네. 없지만 달라지는 건 분명하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매장에 어떤 컨셉이나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빨리빨리 내 커피들 좀 많이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라고 네네. 하면은 바쁜 매장들. 그러면은 머신을 계속 써야 되는데 당연히
보일러 이제 온도 유지도 잘 돼야 되고 뭐 모터도 튼튼히 잘 버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라마르조거나 그런 머신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조금 매장이 좀 한산하고 너무 이렇게 엄청 막 바쁜 그런 형태의 매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매장이 좀 바쁘다라고 하면 조금 튼튼하고 온도 유지가 좋은 라마르조 걸 써도 되고, 좀 한가하면 이제 뭐 라마르조거 PPL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저희도 매장에 쓰고 있긴 네. 한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좋은 커피 마신이 정답은 뭐 아니다.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맞아요. 내가 그건 맞아요. 어떤 걸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는 머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맞아요. 네. 누구든 다 비싸고 좋은 거 쓰고 싶겠지만 제 경험상 진짜 좋은 거 써도 그걸 구현을 못하는 사장님도 많이들 계시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상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컨셉이나 예산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커피 한 잔을 팔면 얼마가 남나요? 누구는 물장사하면 많이 남는다고 하고 누구는 별로 안 남아서 폐업을 하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 자꾸 얼마 남냐면 너무 이게 맞아요. 너무 딱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면서 많이 제가 신나신 것 좋아하는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컨셉이나 잠시만요. 잠시 끊을까요? 네. 네.